저희가 지난 7월에 발생 당시에 다루긴 했었는데 이번에 유족 측에서 억울한 게 있다면서 저희한테 다시 제보를 해오셨어요. 네, 일단 당시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달 17일 새벽 5시 54분쯤이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당시에 피해 여성은 출근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30cm 길이의 흉기를 미리 준비한 이 전 남자친구가 여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 등 유가족에 따르면요. 딸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걸 듣자마자 긴급한 상황이라는 생각에 정말 속옷바람으로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딸은 흉기를 휘두르는 전 남자친구를 막고 있었고 그래서 같이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도 손을 찔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손녀가 문 밖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손녀를 돌아보는 사이에 결국 이 전 남친이 딸을 흉기로 찔렀다고 하고요. 돌아보니까 딸은 이미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손녀가 보면 놀라니까 일단 집 안으로 다시 손녀를 데리고 들어가서 딸이 흉기에 찔렸다 이렇게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119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은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에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자, 이 피해 여성의 어머님은 이번 사건이 다른 스토킹 사건들처럼 묻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한다면서 저희에게 숨진 따님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드리죠. 자, 피해 여성의 이름, 고인의 이름 이은총 씨입니다.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장애가 있는 아버지의 나이 드신 어머니, 또 이혼으로 어린 딸까지 부양하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 남자친구란 자의 끔찍한 흉기 난동으로 향년 3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자가 은총 씨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사건 내용 자세히 지금부터 들여다보죠. 자, 6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였는데 보통 이런 자들은 엄청난 집착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집착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 은총 씨는 3년 전에 이혼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딸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남친은 6개월을 사귀었는데요. 운동 동아리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친해지게 됐고 또 은총 씨가 뭐 다른 동아리를 간다? 그럼 이 사람이 따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은총 씨가 다니는 보험회사 직장까지 또 따라와서 본인도 거길 다니기도 했어요. 사귄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까지는 상당히 자상하고 세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반쯤 되니까 이제 본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착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꽃을 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이제 꽃을 보내면 이제 서로 기분 좋고 끝나야 되는데 꽃이 꽃 받았어? 왜 나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하는데? 내가 우스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따져 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퇴근이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리 집 앞에 와서 기다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같이 있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느 날은 괜히 시비를 걸어서 너는 왜 다 다른 사람은 잘 챙기는데 나만 안 챙겨주냐라고 얘기해서 은총 씨가 잘 챙겨주잖아라고 얘기하면 나는 챙겨주는 것 같지 않고 난 무시당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집착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은총 씨는 결국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부터 이자의 정말 집요한 스토킹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은총 씨가 이 생전에 이 살인마와 함께 나눴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나 너 싫다고 계속 100번 넘게 얘기했어. 우리 일 때문에 싸워서 헤어지는 거 아니고 너가 하는 모든 행동이 싫어. 내가 부탁했잖아. 헤어져 달라고. 아니, 너가 성격이 이상해서 싸우는 거라니까? 그리고 너가 지금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너가 뻔히 알고 있잖아. 아니,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그래? 싫다니까. 소름 끼치게 싫다고. 몇 번을 얘기 싫다니까? 나 억지로 만난 거 너도 알잖아. 너 싫은데 싫어진 거 알았다며. 나 너 싫어졌는데 네가 협박해서 만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너가 싫다니까? 아니 자꾸 왜 싫다는 사람을 왜 자꾸 괴롭혀? 너 왜 자꾸 스토킹하니? 왜 스토킹하냐고. 그래. 아니 왜 스토킹을 하냐고. 너 범죄야. 알았어. 뭘 알아? 범죄라며 알겠다고. 자, 지금 이 시점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방금 들으신 통화 내용처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헤어지자고 통보한 이후에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피해 여성 어머니가 은총 씨 어머니들 이제 유족들을 이제 상대로 취재한 결과 저는 2월에 이제 일단
헤어지자고 하고 나서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휘둘러서 그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말다툼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건으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일단 첫 번째 무마가 됐습니다. 근데 직장 동료에 따르면 어느 날 이제 은총 씨 팔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멍이 심하게 들어 있어서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어지자고 말을 해도 헤어져 주지 않는다. 그래서 맞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 협박으로 해서 계속 만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폭행을 당하고 결국 석 달 뒤인 5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별을 통보하고 헤어졌으면 되는데 6월 초에 이 전 남친이 헤어진 뒤에 그러니까 카톡 프사와 개인 SNS에 은총 씨하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예. 은총 씨는 사진 올린 이유 황당하잖아요. 헤어졌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안녕이라는 인사야라고 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은총 씨 전 남친에게 헤어졌다는데 집안을 왜 찾아오고 SNS 사진 왜 올리냐 무섭다고 말했는데 은총아 내가 죽도록 싫어 이렇게 답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은총 씨는 6월 2일 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스마트워치 지급받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저희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그것 좀 보여주시죠. 은총 씨가 스토킹 이전과 이후에 얼굴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세요. 자, 왼쪽 사진이 스토킹이 시작되기 전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한참 극에 달했던 시절입니다. 무려 10kg의 체중이 빠져서 마음고생을 해서 딱 보셔도 얼굴 상태가 많이 다르죠. 자, 승희 의원님. 네.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는 됐었다면서요? 예, 사실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이 부분이 진짜 큰 맹점 중에 맹점이라서 이제 법은 바뀌었는데요. 스토킹을 막 하면 뭘 하는가 하면 첫 번째 그 사람에게 딱 2가지를 합니다. 너 SNS 하지 마. 너 그 근처에 100m 이상 접근하지 마. 이게 2가지가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잠정 조치라 그래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합니다. 너 100m 접근하지 마. 너 SNS 하지 마. 근데 앞에 이미 경고받았는 걸 뒤에 법원에서 그걸 이야기한다고 이 사람에게 과연 그게 뭐 특별하게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그 잠정 조치가 똑같은 내용 똑같이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 이러한 잠정 조치를 위반해서 결국은 현행범으로 다시 한번 잡히게 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현행범으로 잡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무기나 흉기를 들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경찰은 경찰이 조사를 받고 4시간 만에 석방을 했는데 이 뒤에 사실상 뭐 구속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잠정 조치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잠정 조치가 일어나니까 그 잠정 조치가 제대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10일 원칙적으로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잠정 조치를 받았지만 그 사이인 중간인 7월 17일 날 이 남성이 여성을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이프님이 지금 그러셨어요. 유튜브 아이디. 왜 피해자 사진을 올리냐. 가해자 사진을 올려야지. 니들 뭐 하고 있냐고.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자가 저희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니 뭐니 소송을 걸면 저희가 져요. 이 나라의 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유족께서는 왜 세상을 떠난 따님의 자기 딸의 사진을 방송에서 공개하면서까지 이 방송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원한을 좀 풀고 싶으신 겁니다. 예. 자, 들으신 것처럼 전 남친은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은총 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강요대 자진 반납이라고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은총 씨 어머님은 딸이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십니다. 자, 고인이 된 은총 씨 어머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딸이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희 집에 왔고요. 그래서 내가 왜 오셨냐? 근데 스마트워치를 반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유지해야 될지 연장해야 될지 그거 궁금해서 왔다. 그럼 제가 당연히 이걸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마음이 불안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변에서 얘가 나타나지 않거나 괴롭히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게 6개월간의 그 연장이더라고요. 6개월 동안의 기간이더라고요. 경찰의 입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만약 아무 일 없으면 반납을 하라 이렇게 강요를 하더라고요. 딸 입장에서 한 달 만에 얘가 안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일단 어머님의 주장입니다. 자, 네네. 승 의원님. 한 달 동안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스마트워치 반납해라? 아니, 무슨 일이 그 뒤에 있을 줄 알고. 그렇죠. 8월 9일까지 사실 잠정 조치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간인 7월 13일 날 스마트워치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칙적으로 반납하고 싶지 않았는데 경찰이 찾아와서 반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피해자 측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경찰 측에서는 집에 찾아간 건 맞는데 스마트워치를 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와서 반납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반납하더라도 사실 경찰에서는 조금 더 가지고 계세요. 이게 8월 9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언제나 국가공권력 피해자의 편에서 시선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스마트워치 문제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스마트워치 관련해서 아주 짧게 마지막으로 경찰 입장 말씀드리면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서 반납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피해 여성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일주일 전쯤 이제 검찰에 가서 이제 유족들이 조사를 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뭐 계속 들었던 이 둘 당사자 간의 이제 음성 녹음 파일에 관련된 녹취록 그걸 검사가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걸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사 자체도 굉장히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기자, 이제 보복 살인죄를 검토했었다면서요? 네, 그런데 결국 적용이 안 됐습니다. 송치가 됐는데요. 보복살인은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직접적으로 뭐 신고했으니까 죽이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라든가 이런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보복살인이 적용이 안 된다고 이 유족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렇게 검토했지만 보복살인죄를 충족을 못해서 살인 혐의, 그보다 조금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살인 혐의로 일단 했다는 건데, 자, 소장님, 네. 마지막으로 좀 이 범죄 피해자 유족들의 네. 지금 이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진도 다 공개해 주신 것은 이번 사건이 수많은 이런 스토킹 사건처럼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십니다. 지금 혹시 이자가 뭐 그냥 가석방이 나중에라도 돼서 우리 손자 20년 후에도 26살밖에 안 되는데 또 보복하면 어떻겠냐. 가해자는 보호가 되고 도리어 피해자는 또 20년 후에도 이제 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어머님의 말처럼 정말 이런 경우에 좀 형량이 세서 피해자들의 원통함을 좀 국가가 좀 더 보듬어주고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가해자 사진은 꽁꽁, 피해자 사진은 이렇게 유족들이 공개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생채기를 막 이렇게 파헤쳐내면서까지 해야 그나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쳐다보고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이게 정말 이게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피 끓는 심정이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